이단 신천지가 건물 용도 변경을 시도하며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 시설 건축 반대에 나섰습니다. 15년간 중단됐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양심장병원 건축 공사가 다시 재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교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신생아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위장 포교와 가정 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이단 신천지가 편법적인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 지역사회에 침투하려 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신천지가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앞 이단 신천지 시설 건축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교통대책 없는 신천지 건축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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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신천지 측 건물이 교육시설과 주거 밀집 지역에 가까운 만큼 교육 환경과 교통 안전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88m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신흥중학교와 신흥여자중학교가 500m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종교 및 집회 활동으로 인한 교육권 및 교육 환경 침해와 안전에 관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 발생이 예견됩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13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다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2023년 문화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신천지의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결국 구청은 주민 갈등 해결 등을 조건으로 리모델링 착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신천지는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심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축법상 착공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갈등 등 실체적 사유로는 이미 용도 변경 허가가 끝난 건물에 착공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구청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구청 측은 해당 건물이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종교시설과 구조가 유사해 종교시설로 바뀔 위험이 크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실제로 지난 2006년 경기 과천시에서 한 대형마트 건물을 매입해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해당 시설을 신천지의 종교 집회 장소로 사용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건물이 폐쇄 조치를 당하자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면서 현재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포교와 가정 파괴 등 각종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온 이단 신천지. 최근 위장 집회시설을 통한 침투 시도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15년간 중단됐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양심장병원 건축 공사가 다시 재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훈 목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공사 재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민간 차원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던 평양심장병원 추진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평양심장병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시작됐습니다. 평양의 심장병원을 건축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개성을 방문했고 그해 12월 평양 대동강 구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인 평양심장병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본 남측 크리스천들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북쪽 동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심장 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심장병원을 구상했습니다. 추산된 총 공사비만 200억 원. 공정률 70%까지 건축했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10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며 병원 공사 역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짓기 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의료장비 반입 제재를 면제받은 데 이어 이듬해 4월에는 통일연합 종교 포럼을 창립해 평양 심장병원을 포함한 북한 일대 260개 병원 건립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여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통일 포럼이 앞장서서 탈북자도 돕고 북한을 돕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도 전개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평양 심장병원 건축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시설 조성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남북 간 의료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춘 평양 심장병원. 민간 차원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평양 심장병원 추진 사업이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교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는 2025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고 민족과 평화를 위한 합심기도, 성명서를 낭독하며 평화의 결단을 다짐했습니다. 사단법인 남북미래세대교류협의회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미래세대 비전 선보식을 갖고 한반도에 불었던 지난 2차례의 성령바람이 21세기 제3의 성령의 바람으로 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분단 현실 속에서 통일 목회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알아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학술 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은 통일 준비는 담론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탈북민 목회가 발전하려면 관계 중심의 목회와 남북교회 협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저출산 시대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신생아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보온아트, 꽃보다 아름다운 아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진전에서는 총 55점의 작품이 전시됐고 부모와 아이가 처음 마주하는 순간의 감정 등을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헤일로즈 산후조리원 측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문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진행된 작품 설명회를 통해 관람객들은 전시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잊고 있던 저의 아기의 30일 뉴본 사진을 보고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9월 10일까지 모이라인 매종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한 차례 최장 열흘의 연장만 허용합니다. 특검은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했고 21일에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다룰 계획입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의를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쟁이 대상을 넓히고 원청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철도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도 현장 산재는 2020년부터 매년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담팀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김 부부장은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의 조치는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남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일부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평화 구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달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 페이백을 시행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 대상이며 지난해 월 평균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증가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가계빚이 지난 2분기에만 25조 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4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 대금을 합친 실질적인 가계빚을 뜻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고 카드 사용도 증가했습니다. TV 뉴스 전도원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침이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제 궁은 잘못된 발언이라며 프랑스는 유대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호주도 마크롱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14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중국과 인도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두 나라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패권주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을 논의하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나토 수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이 추진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와 입장을 함께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병력을 확대하고 나토식 집단방위 방안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논의됐지만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직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가스 운송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고 북부와 남부 지역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대부분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석유 정제소와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국제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개발도상국 백신 보급을 지원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향후 5년간 약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번 결정이 아프리카 등 국제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무더위는 연일 계속되겠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 처서까지는 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5도, 광주 34도, 부산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천지가 인천에서 건물 용도 변경을 시도한 것은 위장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속이고 교세를 확장하려는 행태입니다. 주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해치고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반사회적 침투 전략인데요. 한국교회는 물론 행정당국과 시민들 모두 이단의 기만적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